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김성입니다. 어제 우리 양시장은 보합권에서 방향이 갈리면서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양시장 모두 장중 저점 대비해서는 낙폭을 상당 부분 만회해냈는데요. 이번 주 FOMC 회의 그리고 미국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등 글로벌 이벤트들 앞두고 뚜렷한 방향성 잡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간 대형주 위주로의 수급이 이제는 재료가 있는 중소형주 쪽으로 옮겨가고 또 업종별 순환매도 빠르게 돌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어디에 중심을 두고 시장에 대응해야 할지 오늘도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시그널 포착하시죠. 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오늘도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오늘은 이정수 전문위원, 이주현 전문위원, 그리고 김선인 전문위원 이 세 분과 함께할 텐데요. 이 시간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서울경제TV 유튜브 라이브 방송 보시면서 채팅창으로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번호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또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종목 고민들도 함께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저희는 서울경제TV의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간밤에 뉴욕 증시가 3대 지수 모두 경기 부양책 협상이 좀 기대감을 걸면서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흐름부터 전망해 볼까요? 예, 미국 시장이 양호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고요. 거의 최고가에 육박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한국 시장 같은 경우도 전날 좀 변동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오늘도 강보합 정도에서 좀 출발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수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고점권역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좀 과열돼 있는 그런 양상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시장에 있어서의 중요한 부분들은 유동성이에요. 유동성 자체가 원체 풍부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가 좀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파란색 선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고객 예탁금인데요. 고객 예탁금 자체가 60조 원 이하로 떨어지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좀 약간 줄어들긴 했지만 60대를 유지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신용잔고 또한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과거에서 놓고 봤을 때에 고객 예탁금과 신용 잔고에 대한 비율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비율적으로만 보게 되면 그렇게 높은 부분들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 신용에 대한 부분들이 늘어난다라는 거는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렇지만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풍부하다라는 얘기는 저가 매수세가 좀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은 종가 기준으로 2,740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2,740포인트를 하회하게 되면 조정기로 좀 들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장중에 거래소 시장이 2,735포인트까지 밀렸다가 바로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결국은 11선 자리대까지도 일단 지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의 양시장 모두 11선 자리대를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일단 계속적으로 오늘도 11선 자리대를 지지해 주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단기 이평선에 있어서의 이 각도 자체는 좀 둔화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는 여기에서 이제 기간 조정으로 갈 거냐, 가격 조정으로 갈 거냐 이 부분들이 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의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때는 가격 조정의 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받았을 때 어떤 종목을 좀 살 건가 그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고가를 기록하고 난 이후에 11선짜리대를 계속적으로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점. 어제 같은 경우도 장중에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지만 셀트리온 쪽에 있어서의 이 좋은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낙폭을 좀 축소해주는 뭐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장중에는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 있고요. 여전히 지수에 있어서의 탄력은 좀 둔화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결국은 이 주도 섹터들 같은 경우 뭐 숨고르기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자동차 쪽,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뭐 이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들 기업들이 기간 조정 형태의 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숨고르기가 좀 나오면서 순환매가 좀 지속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과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대부분의 업종군들에서 이게 지금 순환매가 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특이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시장은 여전히 좀 순환매가 계속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시장은 악재보다는 호재에 상당히 좀 예민하게,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그 부분들도 이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에 대한 포인트를 좀 잡을 때는 가급적이면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주는 전략이 좀 좋다라는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수는 사실 좀 부담스러운 자리대까지는 올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에 좀 집중을 하는 뭐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시장 투자 전략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예, 조금 전에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여전히 좀 봐야 될 부분들 변동성으로 놓고 보게 된다라면 이 코로나 확진자 수에 대한 증가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좀 탄력이 둔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어요. 근데 전날 기준으로 코로나 이 확진자 수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1,000명을 훌쩍 뛰어넘는 그런 모습인데요. 확진자 수가 총 1,078명입니다. 국내 확진자 수가 1,054명이고요. 해외에 유입되어 있는 그런 확진자 수가 24명에서 1,078명인데요. 여기에 따라서 뭐 재택근무 관련주들이나 뭐 이런 종목군들은 여전히 단기적인 흐름들로는 계속적으로 좀 이 등락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뭐 온라인 교육주라든가 재택근무 관련주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계속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을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전히 시장은 지수에 대한 부분들보다도 종목에 좀 집중하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지수에 대한 부분들은 고점권역에 있다라는 부분들은 아마 일주일 전 정도부터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입니다. 지수가 많이 올라와 있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기간 조정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면 종목장으로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지수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좀 탄력이 둔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특히나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되면 이제 숨고르기가 좀 나오는 그런 종목군들도 있고 1차 상승기가 좀 마무리되는 그런 종목군들도 좀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에 좀 집중을 하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나 그 부분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대체적으로 좀 보게 되면 삼성전자를 좀 먼저 놓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기간 조정 형태를 좀 보이면서 11선 자리대도 깨지 않는 상당히 좀 5일선 자리대를 지지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와 마찬가지로 기간 조정 형태의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거. 특히나 이게 IT 쪽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 2차 전지 혹은 자동차 쪽까지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들 업종군들이 시장을 좀 주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 대표로 IT는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주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업종군들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좀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21선 자리대를 계속적으로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21선 자리대를 깨고 내려가는 그런 업종 대표주들,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1차 상승기가 끝나고 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대표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게 삼성 SDI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21선 지지에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좁은 박스 권역에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일시적으로 이탈이 되는 그런 모습들, 뭐 53만 원짜리대가 지지가 된다라면 여전히 좀 상승기는 유효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LG화학도 마찬가지예요. 21선짜리대를 좀 지지해주는 뭐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는지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쪽 같은 경우는 현대기아차가 있죠. 현대차 같은 경우도 21선에 대한 지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자동차 쪽, 현대차나 기아차, 그리고 2차전지 쪽, 이런 쪽 섹터들이 21선을 좀 깨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되면 순환매가 좀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들을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된다. 그런 부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여전히 시장에서 미국 시장이 좀 괜찮고요. 러셀2000 지수가 최고가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들의 흐름들이 좀 숨고르기가 나오게 된다라면 중소형주 쪽에 있어서 이 탄력적인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중가권역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나 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가지는 못했던 그런 종목군들이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뭐 IT 쪽 같은 경우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을 때 뭐 LG 디스플레이라든가 아니면 LG전자 뭐 이런 기업들을 좀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그보다 시가총액 종목군들이 작은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괜찮을 수 있다라는 점 지금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당수 이 중소형주들의 이 기술적인 흐름상으로 좀 보게 되면 좁은 박스 권역에서 횡보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기간 조정으로 좀 들어가고 그 이후에 이제 탄력적으로 좀 움직여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보면 뭐 IT 소부장 쪽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2차전지 쪽이라든가 아니면 5G 쪽 정부 정책적인 수혜주들 뭐 그런 기업들이 지금 횡보의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재료들이 하나씩 좀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들 중에서도 내년도에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원고에는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만약에 업종 대표주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IT 쪽, 제약바이오, 자동차 이쪽이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게 된다라면 순환매가 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통신 쪽이라든가 건설, 그다음에 조선 뭐 이쪽에 있어서의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고 좀 보시자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에 의한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되면 오늘은 애플 쪽에 대한 종목군들 위주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먼저 첫 번째로 좀 나왔던 부분들이 애플 쪽에 있어서 내년 상반기에 아이폰 생산량을 좀 30% 늘리겠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전해졌었죠. 그래서 부품사 쪽에 있어서 이 공급 물량 확대나 이런 부분을 요청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있습니다. 아이폰이 여전히 좀 풍기 현상이 좀 빚고 있죠. 그럼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종목이 BH예요. BH가 박스 권역에서 좀 진행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여전히 뭐 이 박스 하단 자리 때를 뭔가 악재가 나오지 않는 한 이탈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BH 같은 경우는 저가 매수세로 좀 볼 수가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LG노텍도 일단 카메라 모듈 쪽이나 이런 부분들을 애플 쪽에 납품을 하죠. 그러면 LG이노텍 같은 경우도 지금 21선에 대한 지지 마찬가지로 박스 권역의 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LG 디스플레이가 오랜만에 전날 급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박스 권역을 좀 돌파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는데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기대감으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여전히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더구전자 같은 기업도 있죠. 스몰캡 종목군들 중에 마찬가지로 박스 권역의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은 재료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 충분히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라는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부분들 나온 게 애플 쪽에 있어서 아이패드에 OLED를 좀 채용하겠다라는 그런 소식들도 좀 나왔습니다. 3분기 기준으로 보게 되면 애플의 아이패드 판매량이 약 30%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1,500만 대를 넘어서면서 시장 점유율 좀 30%를 점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아이패드에 있어서 OLED를 좀 채용하게 된다라면 디스플레이 장비 쪽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부분들인데
삼성 쪽이나 LG 쪽 같은 경우는 연초에 좀 증설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이폰 같은 경우는 지금 OLED 패널을 다 사용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애플 전용 라인 쪽에 있어서 증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LG 쪽은 아마 준비를 하고 있고 라인 공정 그 라인을 전환해서 아마 진행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삼성 같은 경우는 애플 전용 라인 쪽에 있어서 증설된 부분들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게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삼성 라인 쪽 같은 경우도 여전히 좀 증설에 대한 포인트가 연초 연말에 좀 남아 있다라는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TV 쪽 같은 경우도 TV 쪽에 있어서 삼성전자 쪽과 말은 많은 상황인데요. 뭐 모니터 쪽과 이런 쪽 모니터 쪽과 태블릿 쪽에 있어서의 이 증설되는 부분들 QD 쪽으로 보게 되면 QD 쪽도 한 차례 더 증설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난 이제 QLED로 넘어가는 그런 시작의 좀 계획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여전히 애플 쪽에 있어서 이 패널이나 이런 부분들을까지 활용을 하게 된다라면 활용폭이 상당히 좀 넓어지게 됩니다. 전장까지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대체적으로 LCD에서 OLED로 좀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관심 있게 볼 만한 그런 종목군들을 첫 번째로 원익 IPS가 있어요. 신고가를 좀 기록을 하고 있죠. 28,000원, 3만원 이하권역에서 아마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저가권역에 있을 때 4만원 못 넘어가게 되면 전문가 생활 때려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신고가 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아직 갈 길 멀리 있습니다. 종합장비사로 국내에 견줄 수 있는 회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적인 상승 시도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ICD로 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ICD 같은 경우는 LG 쪽과 삼성, 일본에 다 장비를 공급하고 있죠. 3분기 사상 최고 실적을 갖고 올해도 사상 최고 실적을 좀 기록할 겁니다. 이러한 종목군들 봐야 될 것 같고요. 제이색 같은 경우는 본딩 장비인데 바닥권역에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올해 코로나에 대한 이슈 부분들 때문에 실적이 적자가 난 부분들이 있는데 내년도엔 턴어라운드가 확실시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보실 때는 저가 매수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히로픽스도 좀 볼 수가 있겠죠. 2차 전지에 있어서 성장성이 풍부하고요. 디스플레이 쪽에 있어서 중소형 패널이라든가 대면적 같은 경우도 충분히 이 실적에 돌아설 수 있다라는 거, 내년도에 최고 실적 나올 수 있다라는 전망이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시급 개선주는 생략하도록 하겠고 마지막 봐야 될 부분들은 힘씁니다. 힘수도 마찬가지로 박스권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실적 괜찮습니다. 이런 종목군들 오늘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2월 16일 수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은 혼조로 마감을 했습니다. 양시장 모두 장중에 낙폭을 크게 키웠다가 저점 대비해서 그래도 강하게 올려 세우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이번 주 시장은 장중 변동성이 꽤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수 흐름보다는 재료가 있는 종목들이 움직이는 종목 장세 양상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런가 하면 간밤에 뉴욕 증시는 경기 부양책 기대감에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섰던 우려보다는 부양책 기대감이 더 크게 작용하면서 시장이 악재보다 호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뉴욕 증시의 훈풍을 이어받아서 오늘 우리 시장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었는데 오늘 코스피 시장부터 함께 가보시죠. 네, 코스피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 전부 다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IT 투톱 나란히 빨간불 켜내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오늘은 조금 더 강합니다. 1.7% 오르면서 11만 9,500원으로 출발합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역시 오늘도 강합니다. 1.15% 상승 출발인데요. 일단 연말 특별 배당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지금 시총 3위 자리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7만 원 선 넘어서면서 7만 300원으로 출발합니다. LG화학 1.12% 상승으로 81만 원으로 출발했고요.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역시 전부 다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1.2%가량 상승입니다. 항체 치료제의 이 치료 목적 사용 승인에 어제 시장에서도 상승을 했는데 오늘도 그 흐름 이어갑니다. 36만 4,500원으로 출발하고요. 네이버도 1.2% 상승, 현대차도 1.06% 빨간불로 출발했습니다. 19만 원 선 위로 올라면서 19만 500원으로 출발을 하고 있고요. 삼성 SDI도 1.27% 상승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탄소 중립 시대로 배터리 가치 증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삼성 SDI는 4분기 실적 상승 전망들도 함께 따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수 함께 확인하시죠. 네,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내면서 시작했습니다. 코스피가 0.8% 오름으로 2,778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0.42% 상승으로 93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함께 확인하시죠. 네, 코스닥 시장은 혼조 오름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어제는 나란히 빨간불을 켰었는데 오늘은 같이 파란불을 켜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1.5%, 0.7%씩 빠지면서 시작했고요. CJ는 0.09% 강보합권입니다. HLB 0.64% 상승으로 94,8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는 전부 다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가 0.8% 상승입니다. 일단 신작 엘리온 출시로 실적 상승이 기대된다는 증권가의 호평은 따르고 있지만 그간의 주가는 아직 크게 반응하지 못하는 모습인데 오늘은 빨간불 켜내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펄어비스도 역시 신작 기대감 모아가고 있죠. 0.6% 상승 흐름 지속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에코프로비엠 0.4%가량 상승이고요. KMW도 0.6% 오름세 입니다. 내년에 글로벌 5G 사이클이 온다는 긍정적인 전망들 따르고 있죠. 특히 삼성전자, 납품사 수혜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SK머티리얼즈도 0.6% 상승으로 출발합니다. 네, 라이브 매매 시그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정수 전문위원과 함께 시작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오늘도 강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0.7%, 그리고 코스닥이 0.3%, 0.4%가량 플러스권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오늘 개장 상황과 오늘도 종목 시그널 같이 주시죠. 네, 자, 어제 우리나라 시장이 아침에서 이제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줄랑말랑 하다가 막판에서 다 들어올렸는데요. 일단 해외 시장이 전일 굉장히 강한 흐름으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도 빠질 일이 이제 없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어제는 종목들이 좀 흔들리는 것들이 좀 있었어요. 어제는 IT 섹터 빼고는 대부분 조금씩 흔들리는 장중이 좀 나왔었는데 아침에서는 IT도 흔들리고 뭐 대형도 어제 건설주들, 철강주들 조금 흔들리는 흐름 때문에 여기서 지수가 2,700이 이탈을 하는데 어제 2,700이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어제 2,700을 이탈했다라면 저는 일단은 단기적인 조정을 또 염두를 하는 전략을 좀 구사하려고 했었었는데 2,700을 결국 이탈하지 않았고요. 만약에 지수가 2,700을 이탈을 해서 내려온다 한들 저는 시장이 크게 빠지거나 그런 정도로 보지는 않고 그렇게 빠졌을 때에서는 오히려 IT 부품주를 절호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제가 그동안에서는 제약바이오 노래를 했거든요. 물론 제약바이오 끝난 거 아닙니다. 내년 1월달, 2월달에서 제약바이오는 어차피 시장이 움직이게 되면 같이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제약바이오만 갈 게 아니고 이제 IT주들도 이제 힘을 낼 때가 됐습니다. 2차 전지는 많이 올라갔지만 이제 IT 부품주들은 12월 말부터 특히 내년에서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지금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반도체 장비주들이 이제 슬금슬금 이제 움직일 때가 됐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저점을 쉽게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지수가 한 2,700이 이탈이 됐을 때 한번 흔들리게 되면 그때에서는 그동안에서 제약주들이 11월 동안 11월, 12월 지금까지도 지금 많이 올라왔으니 그쪽에 있는 비중을 좀 팔아다가 IT 쪽으로 좀 이동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전략을 구사하려고 했는데 내려오질 않습니다. 어디가? IT 부품주들이. IT 부품주들은 내려오지 않으면 그냥 적당히 그냥 대충 이제 사야 돼요. 12월 말서 이제 말이 얼마 안 남았죠. 이제 일주일만 지나면 이제 23일인데 지금서부터 해서 23일, 12월 말 사야 됩니다. IT 부품주를 공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IT 부품주 위주로 해서 이제는 공략을 해야 된다. 이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은 이렇게 되면은 조정받아도 그러니까 어차피 다음 주가 아니죠. 내년에서 올라갈 종목들은 시장이 조정받아도 내려오지 않을 거다. 그래서 좋은 종목은 안 내려올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좋은 종목들은 그냥 사야 된다. 뭐를? IT 부품주를. 그래서 너무 떠 있는 거 말고 물론 솔직히 떠 있는 것도 그냥 갈 것 같기는 해요. 갈 것 같기는 하지만 어쨌든 IT 부품주 바닥에 있든 고점에 떠 있든 내년을 대비해서 이제 IT 부품주의 비중을 좀 늘려야 된다라는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일단 여러분들이 질문 주셨던 종목을 가지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는 미코 바이오메드 주가 전망을 물어보신 분이 있습니다.
미코 바이오메드. 자, 미코 바이오메드. 자, 이거 이제 진단키트 이슈가 어제 나오면서 어제 상한가를 친 종목인데요. 코로나 PCR 진단 시스템 국내 최초 WHO 승인 소식에 어제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게 이제 그 신속 항원 검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분자 진단 검사, 이제 PCR 유전자 검사인데, 그러니까 유전자 검사를 생각하면 돼요. 유전자 검사를 하는 건데, 신속 항원 검사는 그냥 보조수단으로 사용이 되는 거고, 이제 유전자 검사 이거 같은 경우는 원래 한 6시간 정도가 걸리는데, 이거를 이제 1시간 내에서 확진 여부를 이제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래서 분자 진단 검사 PCR 요거가 어제 이슈가 돼가지고 이제 상한가를 간 건데, 굉장히 많이 빠졌다가 갑자기 이슈가 딱 붙으면서 날아가는 바람에 사실 이런 종목들을 공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갑자기 뉴스 맞고 상한가를 들어가 버렸죠. 그래서 공략하기는 이제 떠 있는 상태에서는 이건 어려울 것 같고요. 혹시나 뭐 내려오면은 뭐 공략할 수가 있는데, 가지고 있는 분들이야 뭐 10,000원이 안 깨지면은 뭐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목표치는 15,000원 정도는 봐드릴 수는 있지만 워낙 가볍고 갑자기 이슈를 맞고 움직인 거라 이거 좀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더 이상 뭐 더 폭등을 할지 아니면 여기서 흔들렸다가 움직일지. 그러나 내려오면 뭐 한 11,000원 정도나 12,000원 정도로 밀리게 되면 얼마든지 매매적으로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이슈는 아직까지는 괜찮은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내려오면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을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주가 전망은 좀 두고 봐야 된다. 이거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코스모화학 질문 주신 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8월 23일 날 여러분들한테 코스모화학 공략할 수 있는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이에요. 코스모화학 지금 굉장히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IT라는 게 섹터가 많아요. PCB도 있고 카메라도 있고 전기차, 수소차, 2차 전지도 IT고요. 그렇죠? 통신 장비주도 IT고 반도체 장비도 IT고 반도체 재료도 IT고, 그러니까 IT주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IT들 중에서 2차 전지에 속하는 이제 코스모화학인데요. 최근에 이제 포스콜 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슈가 이제 나왔죠.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 양극재 공급을 하는 이제 코스모화학인데, 요게 그 포스코 케미칼이 미국 GM과 LG 에너지 솔루션의 합작사인 얼티엄 셀즈라는 그 전기차 그 회사에다가 배터리용 양극재를 공급을 하는 이슈가 지금 나왔습니다. 며칠 전, 한 일주일 전에 나왔죠. 그래서 일주일 전에 나온 것 때문에 거기에 이제 그 포스코 케미칼 양극재를 공급하는 또 코스모화학이 거기서 같이 엮이면서, 그래서 이제 이게 급등을 하는 건데, 다른 2차 전지에 비해서 올라간 것이 없어요. 올라간 게 없고 충분히 이거는 2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전에서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드렸을 때에서는 목표 가격을 12,000원으로 뒀지만 지금은 목표가 상향을 한 2만 원 정도로 올려드릴 테니까, 이거는 가지고 있는 분들은 조금 더 욕심을 내고 가져가 보셔도 된다. 왜냐면은 시장도 좋고요. 2차 전지가 내년까지 그래도 휘날레를 칠 겁니다. 그리고 2차 전지가 가게 되면 못 갔던 IT 부품주에서 이제 못 갔던 애들이 이제 쫓아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나쁠 게 없다라는 얘기에서 어차피 쫓아갈 종목들이니까 코스모학도 이제 올라갈 거고, 뭐 나머지 장비주들도 올라갈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2만 원까지 보셔도 이건 무리는 아니다. 그래서 지수가 어차피 뭐 3천 이상을 다들 이제 예상을 하는 그런 이제 시장이기도 하고, 여전히 뭐 3천까지 올라가려면은 몇백 포인트 더 올라가야 되니까. 코스모학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까지는 수익률은 30%지만 더 가져가면은 이것도 앞자리 수가 하나가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계속 한번 끌고 가 보시면서 내년도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자, 세 번째 질문하셨던 종목이 이제 시청자 질문 종목이 이제 서울반도체인데요. 얘도 이 매매 시그널 방송에서 9월 9일 날 드렸던 종목이에요. 얘도 드렸던 종목인데, 지금 반도체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싸그리 다 지금 바닥을 치고 지금 상승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 내년에서도 계속 될 겁니다. 그러면 서울 반도체도 가죠. 물론 이제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반도체 재료 장비 쪽으로는 좀 안 엮이지만, 지금이 나오는 이슈들은 이제 미니 LED TV 판매량 증가에 따른 마이크로 LED 테마주들이 지금 어제서부터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서울 반도체도 수급도 양호하고 차트도 고점이 떠 있는 게 아니고 바닥에서 움직이는 거라
내년에서 시장이 올라가게 되면 얘도 갑니다. 요쪽도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일전에서는 이제 목표 가격을 조금 낮게 잡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목표 가격을 3만 원 정도로 원래 목표 가격을 2만 5천 원 잡았던 종목이거든요. 9월 9일날 기준으로 대략 지금 한 10% 정도 수익이 있을 텐데 이거 갖고 있는 분들은 내년까지 목표 가격을 2만 5천 원에서 3만 원까지 해서 기존 목표치 2만 5천 원에서 3만 원까지 크게 보고 일단 가져가는 쪽으로 목표가 상향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은 이제 우리들 제약인데요. 요거는 우리들 제약. 사실 우리들 제약은 이제 아침에 그 실전 매매 정수, 요거 방송 다음 시간이죠. 실전 매매 정수에서 바닥에 추천해드리고 나서 388%가 상승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많이 수익 나는데 뭐하러 갖고 있냐 해서 이때 흔들릴 때 열심히 그냥 던져라, 팔아라, 시장가로 던져버려라. 뭘 갖고 있냐. 그래서 많이 올라간 종목은 아주 그냥 신나게 그냥 시장가로 던져버리면 됩니다. 왜냐면 수익이 388%가 났는데 뭐하러 갖고 있어요. 그렇죠? 던지면 되는 거죠. 이미 200% 넘어간 상태에서는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장대 연봉 나오고 이렇게 흔들어 버리게 되면 그냥 던져버리면 됩니다. 아주 쉬워요. 바닥에서 이렇게 사서, 바닥에 샀던 거거든요. 바닥에 사서 쭉 올라가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음봉 터지잖아요. 상한가 여기 점상한가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올라갔다가 흔들린다. 그냥 시장가로 그냥 하한가로 던져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팔려요. 그거를 그러니까 수익이 안 난 사람들이야 못 던지지만 수익이 난 사람들은 팔 때는 그렇게 팔아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면 수익이 100%, 200% 났다면. 그러니까 수익이 5%밖에 안 났는데 막 하한가에다 던지면 안 되고요. 수익이 많이 난 사람들은 팔 때는 그렇게 팔아야 팔린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수익을 냈던 종목인데 어쨌든 지금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바닥을 치고 이제 돌려 올릴 거냐 이제 이런 부분인데 거래량이 지금 너무 좀 떨어져요. 그래서 매매 공략은 뭐 가능하지만 이슈 같은 경우는 어제 이슈가 나왔던 게 이제 코로나 항원 신속 진단 키트를 식약처의 수출 허가에 승인 때문에 그게 이슈가 돼서 조금 움직였는데 약하죠. 약합니다. 그런 정도의 이슈가 과거에 있었다면 벌써 뭐 20%나 30%나 뭐 상한가나 이렇게 갔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는 약하다라는 얘기고 약하다라는 얘기는 박스권 매매로 짧게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얘는 뭐 국가를 보더라도 한 15,000원 정도로 보면서 손절 라인은 12,000원 정도. 그래서 12,000원 손절에 15,000원 박스권 매매 정도로. 그래서 매매 공략은 가능하지만 지금은 그냥 IT 부품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래서 IT 부품주는 이제 내년을 위해서 이제 움직여야 될 종목들이니까 그래서 IT 부품주 쪽도 잘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이거는 우리들 제약 매매적인 관점에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정수 전문위원 종목 시그널과 함께 또 IT 부품주에 대한 관심까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정수 위원님 수익률에 도전하는 날인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 들여다볼까요? 네, 오늘은 LG 디스플레이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LG 디스플레이 어제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해주는 모양을 보여줬는데 다른 대형주들은 바닥에서 많이 올라갔죠. 물론 얘도 못 간 건 아니에요. 못 간 건 아니지만 정고점을 이제 돌파를 하면서 OLED 이제 그 패널에 대한 앞으로의 이제 장밋빛 전망 뭐 이런 부분들 얘기들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 내년 턴어라운드 기대감에 대해서 증권사 리포트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요. 내년 영업이익에 대한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에 대한 기사들이 나와주기 시작했고, 안 그래도 이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서울정보TV에서 제가 방송에 나올 때마다 아마 하반기에서는 좋아질 거다. 그리고 얘도 IT이기 때문에 하나씩 다 움직이게 되면 결국은 얘도 갈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미 올해 6월달, 7월달, 뭐 5월달에서도 LG 디스플레이도 바닥 부분에 있으니까 이쪽도 매집해놓고 가져가면 괜찮을 거다 했는데 지금 많이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그동안 이제 박스권의 고점을 뚫고 이제 돌파를 하고 올라가는 상황이라서 내년의 턴어라운드 시장에 턴어라운드 기대감을 생각을 한다라 그러면 여기서 멈출 것 같지는 않고 일단 목표 가격은 25,000원까지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차트가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안 갔어요. 다른 애들은 다 이 고점에 신고점으로 가 있죠. 25,000원까지 열려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매수 가격은 18,500원에서 17,000원 사이에서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 손절 라인은 15,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정수 전문위원의 도전 종목 LG 디스플레이였습니다. 다른 지금 대형주들에 비해서 상승 여력 아직 충분히 남아있다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또 이 가격 전략 세워드렸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장 여전히 빨간불 켜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5%, 코스닥은 0.19% 상승 권역에 지금 들어와 있고요. 자, 오늘 외국인이 매도로 대응을 하고 있고 기관은 코스피는 사주고 코스닥은 팔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다시 좀 많이 빠졌습니다. 4원 10전가량 내려가면서 지금 1,090원 선 깨고 내려갔습니다. 1,089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이주연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도너 리포트 포트폴리오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네, 이주연 전문위원의 도너 리포트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위원님 바로 만나볼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도너 리포트 총 누적 수익률 206%에 달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그중에서 어제 또 조금 윗꼬리가 달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던 벽산 리뷰와 함께 나머지 종목 시그널 같이 주시죠. 네, 도너 리포트에 이제, 월요일날 금요일날 편입을 했던 종목이 이제 벽산인데요. 이게 이제 수익률 집계가 될 때 어제 한 2시 정도, 그 기준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 시세에 좀 강하게 나왔다가 어제 윗골을 달고, 밀렸습니다. 어저께 갑작스럽게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 뭐 어떤 이슈나 재료를 찾아봐도 뭐 특별하게 뭔가 어떤 주가를 이렇게 갑작스럽게 움직일 만한 그런 뭐 뉴스나 이런 부분들이 없었는데요. 이제 벽산 같은 경우는 홍정욱 대선 관련주의 이제 후발주자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벽산이 이제 그 홍정욱의 이제 처가 쪽이기 때문에 이제 관련주로 이렇게 엮여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뭐 차트를 크게 한번 봤을 때, 보시는 것처럼 뭐 거의 이 종목이 이제, 상장 이후에 거의 뭐, 저점 구간, 뭐 그런, 가격대까지 이렇게 크게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뭐 동전주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지금, 주가를 회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큰 그림에서의 추세 전환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제 하락 트렌드에 있던, 종목이, 상승 트렌드로 이제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구간이죠. 그래서, 정배열 투입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대권 관련주 엮여 있고, 실적, 상당히 좋고요. 기업의 실적이 일단 지금 뭐 건설 섹터가 전체적으로 좋은 상황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PBR이 0.6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이제 건설 쪽에 많은데, 벽산 역시 저평가되어 있고, 그리고 작년에 이제 실적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데, 올해 들어서 실적이 다시 흑자로 전환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정부의 그 공공 임대 사업을 이제 좀 더 벌린다는 기대감에 좀 상승하는 흐름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게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될지 이제 지켜보셔야 되는데, 보통 대선 테마들 같은 경우는 뭐 바닥권에서 한 10배 정도, 5배에서 10배 정도 상승을 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저께 이제 윗꼬리를 달고 시세가 나왔지만 추세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고점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좋은 흐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지금 최근 한 11월부터 상승 트렌드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트렌드 내에서의 주가 상승 흐름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조정 나온다 하면 저점 매수 관점으로 매수를 하기에 괜찮은 종목입니다. 코스피 종목이기 때문에 뭐 실적적인 부분으로 상폐가 된다든지 이제 그럴 가능성 굉장히 낮고요. 오래된 기업으로 뭐 시장에서 꾸준하게 이렇게 살아남아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번 대선 테마를 여러분들 생각을 하신다면 저점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보신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벽사는 목표가를 좀 크게 잡으시고요. 좀 굉장히 긴 관점으로, 그러니까 너무 막 몇 년 이렇게 보라는 건 아니고요. 보궐선거 내년에 4월에 있을 이제 서울시장 그리고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 되면 차기 대권 주자 선정을 해야죠. 각 당마다 이제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권 주자들을 선정을 할 겁니다. 이제 그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점 구간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두시고 한 4, 5개월 정도 가져가신다 생각을 하신다면 굉장히 크게 시세가 날 거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셔서 접근을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 관점으로 벽사는 진단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문의 주신 부분이 SBI 인베스트먼트예요. SBI 인베스트먼트는 CIS라는 2차 전지 관련 회사에 이제 뭐 FI를 진행하면서 좀 주가가 상승 흐름을 좀 타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 때문에 이제 7월에 급등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 인베스트 창투사 이쪽 관련해서는 제가 몇 달 전부터 우상향 흐름 정배열 초입 구간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지 관련 섹터하고 지금 창투사 관련 섹터 두 개밖에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게 볼 게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덕분에 이제 뭐 제약 바이오 섹터들은 그동안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있던 종목들이 많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이제 처음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섹터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쪽 두 섹터들을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SBI 인베스트먼트 지금 좀 주가가 바닥권에서는 좀 많이 올라온 상태, 한 2배 정도 올라온 상태인데 제 생각에는 한 2,400원을 좀 넘어서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00원 정도 넘어서는 흐름이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보신 것처럼 11월 중순 지나서 이렇게 상한가 치고 급등이 나온 이후에 주가 기간 조정하면서 아직 죽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내일 이렇게 이제 음봉으로 단기적인 조정이 나온다 하면 저점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분봉상 보게 되면 박스권 흐름을 좀 이어갔었는데 이 박스권 하단 부분까지 지금 조정이 잘 나와줬고요. 그래서 1,200원에서 지금 가격 정도 1,220원 요 가격대에서 내려올 때마다 분할로 매수를 한번 해본다 하면 손절가 1,160원 정도 어저께 이제 양봉으로 거래량이 터진 저점을 갖다가 기준으로 잡으시고 저점 매수 한번 공략해 보신다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마 5일선까지는 조정이 나오는 눌림이 만들어지는 그런 흐름이 이어질 것 같으니까 오늘 저점 매수, 내일 추가적으로 조정 나온다면 손절가 잡으시고 추가 매수 하시고 한 번에 시세 좀 강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며칠 안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저께 좀 윗골이 달고 밀리긴 했지만 오늘 내일 저점 매수 자리로 공략을 할 수 있는 위치니까 참고하시고 SBI도 접근하시고요. 단기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여기서 물려가지고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신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단기적으로만 공략하시고 손절 확실하게 하실 수 있는 분들만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이 아스트인데요. 아스트 이제 항공 부품 관련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코로나19가 이제 터지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거의 오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제 아시는 것처럼 항공 쪽 섹터는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상승 흐름을 타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최근에 이제 소비 관련주들, 항공 관련주들, 여행 관련주들 전부 바닥권에서 이제 백신 이야기 나오면서 급등을 했는데 그 관점이랑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닥권에서 이제 저항을 돌파하고 이제 상승을 하는 흐름인데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흐름들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지금 좀 시세가 강하게 올라온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어저께 이제 윗꼬리가 좀 너무 강하게 만들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하루 이틀 정도는 좀 쉬어가는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 높다라는 관점에서 관망 의견을 드렸고, 조정이 조금 충분히 나와준다 하면 역시나 매수 관점으로 여러분들 내려올 때마다 분할 매수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 5,500원대 이하로 매수를 하신다면 괜찮은 가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이제 내년 하반기쯤 되면 실적에 대한 개선 이뤄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기대감에 주가가 지금 오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은 회사고 나쁘지 않으니까 저점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서 수익을 내시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고요. 다음 종목은 한샘인데요. 한샘이 지금 주가가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을 해서 지금 기간 조정 잘 거치고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이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고점 저항 라인을 이렇게 그어보면 한 11만 5천 원까지는 지금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7만 5천 원 정도까지는 상승 흐름이 이어질 거다 생각을 하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가구 관련해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컨테이너 물량이 부족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미국에서의 가구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일어난 현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샘의 주가 역시 괜찮게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인데 하트. 뭐 이제 정부 공공임대 사업 기대감 높아지고 있어요. 뭐 하트 봐도 될까요?라고 물어보셨는데 건설 쪽 관련 회사고 벽산의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대선주로도 볼 수 있겠고, 좀 전에 말씀하신 건설 섹터가 이제 좋아지고 있는 부분, 뭐 공공임대 사업 부분도 있겠지만 해외 수주 물량도 이제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해외 진출해 있는 그런 건설사들 같은 경우 주가가 좀 더 강하게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섹터 전체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쪽 종목, 이쪽 섹터 역시나 매수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하치 역시 자회사지만 역시나 홍정욱 관련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관점에서 저점 매수한다면 분명히 몇 달 이내에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고하셔가지고 접근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이주연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함께 하셨습니다. 자, 시장은 계속 지금 플러스권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외국인이 양시장 모두 또 현선물 시장 모두 매도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고, 개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지금 1,000억 원 넘게 매도 물량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기관 쪽에서 오늘은 거래소로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단기 성향의 금융투자에서 1,000억 원가량, 그리고 연기금에서 260억 원가량 매수해주면서 기관에서 지금 코스피 시장 1,300억 원가량 매수해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 환율은 3원 60전 지금 빠지면서 1,090원 아래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선윤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흐름과 오늘도 종목 시그널 같이 주시죠. 네, 시장 분위기가 뭐 나쁘진 않아요. 전체적으로 대형주들이 좀 강하게 좀 상승을 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코스닥 흐름도 상승하는 종목들이 이제 훨씬 좀 많은 상황인데, 눈에 띄는 종목들 몇 종목들이 좀 있는데요. 뭐 LG전자나 뭐 이노텍 같은 경우가 빠르게 올려치는 모습, LG화학 같은 게 LG그룹주 위주로 해서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고, 지주사 LG도 좀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게 금호석유가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갑니다. 7% 이상의 현재 상승 흐름을 좀 보이고 있네요. 반면에 또 많이 오르는 거 이제 치료제나 모더나 쪽으로 넘어가 보자면 셀트리온 역시 좀 힘이 없어요. 승인이 났죠. 이제 치료제 승인이 나서 고점 인식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주의는 필요할 것 같고, 그 외의 종목들이 오히려 조금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녹십자나 랩셀이나 녹십자 셀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급등하는 모습들 오늘 현재 좀 포착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어제 이어서 하나 시스템 또 한번 올라가고 있고, 하나 솔루션도
바닥에서의 반등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 모더나 관련주 중에서 AB 프로바이오 오늘 좀 반등이 조금은 나와요. 그런데 이게 주가가 더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일단 화이자에 이어서 모더나가 백신 두 번째 승인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빠르면은 한 18일 정도의 승인이 된다고 하죠. 자, 그렇다면 그에 따른 또 이슈가 좀 발생을 해서 단기적으로 반짝 올라갈 가능성은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다시 3,000원대까지 급등이 나올 가능성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상한가를 가더라도 2,600원대이기 때문에 우선 3,000원대 이상에 보여 계신 분들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급등이 나올 가능성은 있어요. 그때 맞춰서 조금 정리하고 나오신 전략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보면은 이제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최근에 꾸준한 상승을 좀 이어가고 있는 종목 가운데 하나인데요. 선박 6척 1조 원 수주 소식, 지속적으로 좀 최근에 수주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종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수주가 계속적으로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 다만 주가 상황이 최근에 많이 과도하게 높은 상황이라 조정은 좀 나온 이후에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추격 매수는 자제해 주시고 큰 조정이 나오는 자리를 맞춰서 매수 대응을 하시는 전략,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렇게 대응을 하셔야지만 큰 문제 없이 잘 정리하고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내년까지의 이제 성장성을 보고서 매수 대응을 하신다면은 또 굉장히 또 양호한 종목이긴 해요. 그래서 조선주들, 조선 부품주들 관련해서 앞으로 성장성이 굉장히 좀 부각되는 모습이고, 조금 그래도 실적에 대해 관심을 가지자면은 동성화이텍 같은 경우는 한번 매수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이 원체 좀 튼튼한 상황이라 주가가 쉽사리 깨지기보다는 실적을 타고서 상당히 많이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도 원체 좋을 것이고 내년도에도 워낙 강한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조선주 관심 있으시다면은 기자재 부품 관련으로 해서 동성화이텍 같은 경우가 좀 핵심 수혜주가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현대제철을 제가 10월 14일 날 추천을 드렸었어요. 요즘에 또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때쯤 추천을 드리고 주가가 현재 한 40% 정도 현재 수익 중에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더 상승이 나올 수 있을까 고민할 수 있겠지만 현 구간대에 있어서 저는 조금은 신규적인 접근 자체는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어요. 더 갈 수는 있겠지만 조정이 좀 나온 이후에 올라가는 게 좀 괜찮거든요. 그래서 신규 접근은 나쁘진 않다. 다만 지금 가격대는 아니고 한 25일선 정도 타고 가는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36,000원대 흐름이 온다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장기적 추세에서 주가는 지속적인 상승은 당연한 거예요. 다만 조정을 거치면서 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급등에 따라가시기보다는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급락에 따라가시는 전략을 취하시면 투자하시기에 굉장히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현대제철뿐만이 아니라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그렇게 움직이지 않다가 최근에 조금 이제 상승하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도 조정을 거치면서 천천히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모습이고, 이제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부터 7월 달부터 현대차를 말씀드릴 때 너무 현대차가 급등이 부담스럽다면 현대위아를 매수를 하실 때 다만 이 하단 자리를 좀 살펴보시면서 매수하시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하단 자리들. 그래서 위아 같은 경우 매수를 한다면 가장 좀 나이스한 자리랄까요? 한 46,000원대 자리가 좀 괜찮지 않나라고 좀 보입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 보시고 조정을 이용한 매수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그리고 이지웰이라는 종목이에요. 오늘 좀 급등을 하는데 이지웰이라는 회사가 그 현대백화점 그룹에 이제 속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마도 현대백화점 그룹 내에서 그 SK 바이오랜드를 인수하면서 현대 바이오랜드가 됐지만 그 다음에 이제 이지웰을 인수한 것 같고, 어느 정도 올해는 이 회사를 마지막으로 해서 내년도에 이제 성장 가도를 노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지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급등을 해서 현 구간대에서 사실 매수 들어간다는 건 상당히 부담스럽지만 오히려 그 반대로 현대바이오랜드 같은 경우는 현대백화점 그룹 내에서 내년도에 굉장히 큰 성장세를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백화점 그룹 내에 천연 물질 화장품들 대규모 매출 확대가 나올 가능성이 큰 종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현대바이오랜드입니다. 현대바이오가 아니고요. 현대바이오랜드입니다. 그 바닥에서 움직임 나온다면 이 종목 상당히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현대바이오랜드 같은 경우는 현 구간대 과감한 매수가 필요한 종목, 오히려 이지웰 종목보다는 현대백화점 그룹 내에서 같이 움직일 것 같은데 이지웰보다는 현대바이오랜드가 훨씬 안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죠. 그리고 이지웰도 아마 조금 있으면 이름이 좀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상황 따라 좀 보긴 해야겠지만 그런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보면은 주목을 해야 될 게 이제 셀트리온 삼형제들인데 마지막으로 좀 짧게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자, 우선 오늘 좀 밀려요. 승인 나온 이후에 이 종목을 승인이 났으니까 따라가겠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조금은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러니까 종목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항상 승인이 나온 이후에 주가 움직임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단기 고점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커요. 그래서 부탁드리는 것은 현재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만 대응을 하셔야 되지 이거 신규적인 접근 대응하시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종목입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저는 천천히 분할 매도하시면서 종목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 신규 접근은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한 일주일 정도 텀 가지시고 조금 분할 매도하시면서 아무래도 이번 달 말부터는 중소형주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소형주 지금부터 보시는 게 맞아요. 중소형주 보시면은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라리 셀트리온 관련주도 정리하고 현대바이오랜드 이런 거 사두시면은 내년도 굉장히 좋을 거예요. 차라리 이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고 시장이 조금 나쁘진 않아요. 근데 좋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오후장에 좀 회복을 기다려보면서 즐겁게 투자하시는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김선희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그리고 셀트리온 그룹주들까지 한 번 더 짚어주셨습니다. 자, 지금 일단 시장이 상승 출발한 후에 빨간불을 지켜내주고는 있지만 탄력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이 FOMC 회의 앞두고서 선물 시장이 좀 눈치 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환율이 하락에도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현선물 시장 모두 지금 매도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스피 시장은 기관이 그리고 코스닥은 개인이 매수로 받쳐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서울경제TV 함께 하시면서 시장 대응 전략 짜 가시고요. 오늘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전문위원과 패널을 사칭한 1:1 유사수 진행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